자, 지난 2월 태국으로 여행을 온 마이크 일행. 파타야의 낙원을 만끽하며 스릴 만점 번지 점프를 즐기기 위해 번지 점프대에 올랐습니다. 아, 번지. 오오오. 아우, 지겨워. 무너졌다. 뭐야 이게? 아, 근데 저래서 못한다니까 저거를. 번지 점프대 높이는 약 30m. 아파트 12층 높이에 달하는 곳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유일한 안전장치인 그 밧줄이 또 끊어진 상황입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마이크는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이크가 추락하는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은 대형 사고를 예상, 마이크의 죽음을 직감했는데요. 직감을 할 수밖에 없지. 저거는 뭐 어떻게 살아. 자, 그런데 30m 번지 점프대에서 추락한 마이크는 정말 기적처럼 생존했습니다. 번지 점프 도중 추락한 마이크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자, 만약에 추락한 지면이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었다면 마이크는 직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콘크리트 같은 맨바닥이 아닌 그나마 물에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이 완화되어 생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생존의 두 번째 이유. 만약 번지 점프대 높이인 30m 높이에서 그대로 밧줄이 끊어졌다면 끝났지. 마이크는 추락할 때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아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추락 직전 수면과 5m 정도 남은 상태에서 밧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역시 충격이 완화돼 생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다행히도 마이크는 수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추락 직후 두 발이 묶인 상태로 간신히 헤엄쳐 나온 마이크. 발도 묶였구나. 발이 묶여 있구나. 아,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다 두 번 다시 번지 점프 안 하겠다. 하늘에서 두 번째 인생을 준 거야. 저거는. 천신만고 끝에 모든 불운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자. 하지만 번지 점프가 스릴을 즐기는 레저 스포츠이긴 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모두가 더 안전에 안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 덕분에 살아난 군인. 지난 2022년 4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쉴 새 없이 폭격과 총탄이 날아들던 전쟁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참호 안에 숨어 있었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쉼 없이 빗발치는 총탄에 결국 한 군인이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직감했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총에 맞은 군인의 몸에선 피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응? 뭐야? 방탄복이었나? 방탄복이요. 갑자기 뭘 꺼내죠? 보십시오. 핸드폰? 핸드폰이네. 핸드폰 안에 지금 총알 박힌 거예요? 바뀐 거야. 자, 지난주에 감동을 또 이어볼까요? K 휴대폰입니다. K 휴대폰은 단단합니다. K 휴대폰은 총알도 막아줘요. 자, 총탄에 박힌 곳은 군인의 몸이 아닌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당시 휴대폰은 케이스와 전면 유리가 파손됐지만요. 만약 이 휴대폰이 아니었다면 그 군인분은요,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휴대폰이 총탄을 대신 맞아준 덕분에 충격을 완화해서요. 이 군인은 부상 하나 입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절묘한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중조 할아버지도 주머니 속 동전 덕에 목숨을 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휴대폰이 사람을 살렸네. 그 와중에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다. 저 군인 진짜 운이 좋았어. 라며 놀라워했는데요. 케이스 안 씌웠어도 뚫렸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우연이죠. 뭐. 저 모든 왼쪽 주머니 넣었으면 맞은 거 아니야? 맞죠. 그렇지. 정말 신의 가호가 존재한다면 이런 일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에게 모모당한 아내의 최후. 2022년 10월 미국 워싱턴주. 늦은 밤 누군가 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집주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남편이 절 죽이려고 해요.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여성. 그녀는 얼굴과 발목이 테이프에 결박된 상태였고 온몸은 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우. 믿기 힘들지만 그녀는 무덤에서 막 살아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무덤 파헤치고 났다고? 무슨 소리예요, 그게?
피해 여성은 인근에 거주하는 A 씨였는데요. 자, 몇 시간 전 A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와 부부 싸움을 했는데 흥분한 남편이 A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 너한테 돈을 주느니 차라리 죽여버리겠어. 인적이 드문 숲으로 A 씨를 끌고 가 정말 끔찍하게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겁니다. 아, 미쳤나 봐. 그리고는 남편은 파놓은 구멍에 A 씨를 밀어넣고 흙을 덮어 그녀를 생매장했습니다. 되게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그랬네. 이거는 살해하려고 작정한 건데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살인 미수지. 그냥 생매장한 것도 아니고 칼로 찌른 뒤에 이거를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나중에- 죽는구나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럼요. 어떻게 또, 나온 거예요? 생매장당한 그녀의 목숨을 살린 생명의 은인은 다름 아닌 A 씨 자신이었습니다. A 씨는 흉기에 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온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흙더미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는데요. 그녀 앞에 들이운 죽음의 그림자. 그렇게 A 씨는 점점 힘이 빠지고 숨소리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했지만 아니야,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어떻게든 살 거야. 땅 속에서 테이프에 결박된 손으로 조금씩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흙을 파헤쳐 봐도 빛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멀쩡한 몸으로 들어가도 흙 파내고 나오기 힘든데 지금 피를 많이 흘린 상태잖아요. 정말 무덤에서 나가지 못하면 결국 죽을 것이다. 이런 공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파묻힌 자리가 그냥 무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A 씨는 삶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악착같이 흙을 파낸 결과 A 씨는 스스로 무덤을 파헤치고 나왔습니다. 에이? 어떻게 나왔냐? 초인적인 힘이 나왔나 보다. 그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A 씨는 남편과 마주치면 이번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겼는데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몸을 이끌고 30분을 헤맨 끝에 A 씨는 한 주택에 도착. 집주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요. 남편의 살해 위협에서 겨우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무덤에서 빠져나왔지만 사실 이 남편과 만약에 마주친다면 끝이죠. 그 공포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고 뭐 도망갈 힘도 없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힘 남아있던 것도 없어지겠지. 뭐 끝났구나 이제. 응.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얼마 뒤 무덤 근처에서 서성이던 남편을 체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극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A 씨는 여전히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모 남기고 살아남은 자.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 보여드립니다. 낙하산? 최악이다, 최악. 낙하산 안 펴지죠? 아, 말렸어. 낙하산이 말렸어. 저거 그대로 말렸어. 아, 어떡해. 노답입니다. 얼마나 말이 당황했겠습니까? 안 되지. 저 지금 낙하산 다 꼬인 거 보이죠? 다 꼬였어요. 저게 그냥 몇 초 상관으로 바로 저렇게 돼버리는구나. 지난 2022년 여름 스페인 피레네 산맥. 평소 고개 비행을 즐기던 패러글라이더 케빈 필립은 그날도 어김없이 약 800m 상공에서 몸을 뒤집는 묘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필립을 덮친 거센 난기류. 돌풍으로 인해서 캐노피와 연결된 줄이 손쓸 새도 없이 마구 엉키기 시작했고요. 필립은 바람에 휩싸인 글라이더를 원상복구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줄은 더욱 미친 듯이 엉켜서 필립의 몸을 완전히 감싸버리고 말았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필립,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도 지상까지는 50m, 40m, 30m. 순식간에 몸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진짜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된 거야? 저게 우리가 이 화면을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이지. 저 위서 줄이 어떻게 엉킨지 보이냐고. 판단이 안 되지. 뭘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여야 그걸 풀지. 못 풀어 저거. 저기 그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저대로 추락이야. 점점 다가오는 지면. 아니,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지? 이대로면 목숨을 잃을 게 뻔한 상황. 맞춰보세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지? 아! 그 방법밖에 없어. 뭐요?
나무에 걸렸어.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 없어? 나무 산맥이라며. 민둥산이에요. 아, 민둥산이야? 보조 낙하산. 보존학화산.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필립. 그런데 오늘은 죽을 날이 아닌가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필립은 무사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어떡해. 펴졌어? 왜? 펴졌네. 펴졌어. 아, 하나가 있었네. 제가 맞네, 보조 낙하산. 보존학화산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서브죠. 저 외국이잖아요. 외국은 보조란 말 안 써요. 내가 잘못했네. 서브라고 SUV를 아이고. 썼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목숨은 보장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필립이 안전지대를 통과하기 고작 단 1초 전 필립은 극적으로 비산 낙하산 끈을 발견. 지체 없이 잡아당겨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게 무서워서 전 아직도 패러글라이딩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나도 안 해요. 다치긴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당연히. 야, 근데 어쨌거나 천운이지. 그럼 1초 뒤에 발견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결정한 단 1초. 정말 천운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요. 여러분,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위험은 한순간, 목숨은 하나. 뭐든 안전하게 즐깁시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모모. 2010년 독일 베를린. 할머니 집 근처에서 놀다가 연못에 빠진 3살 폴 에이크. 몇 분 만에 구조된 에이크는 의식을 잃은 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에이크의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보통 5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3시간 가까운 심폐소생술에도 에이크의 의식은 돌아오지 아유. 않았습니다. 저 말이 몇 분이지 사실 물에 빠진 상태에서 몇 분은 살아나도 뇌가 다 죽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3살에 몇 시간 지났으면 이거는 뭐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지 3시간 18분이 지난 시각 의료진들은 에이크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해 심폐소생술을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기적적으로 에이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심장이 3시간 정지할 수 있어요? 그 3시간 정지면 일단 뇌가 다 망가지지 않나요? 피가 공급이 안 되잖아. 산소가 안 들어가면? 자, 심정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은 약 5%. 보통 심정지가 5분 이상 경과되면 뇌 손상이 발생. 그러니까. 하지만 에이크는 심정지가 3시간 이상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깨어났을 때 뇌 손상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야,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이거는 기적이네요, 진짜. 기적이다, 기적. 자, 그리고 의식을 되찾은 에이크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갔더니 에이미 증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빨리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라면서 저를 다그쳤어요. 뭐야, 이런 거 진짠가 봐. 진짜지, 이거는 믿어야지. 증조 할머니를 만났다며 에이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참, 진짜 너무. 본 적도 없는 할머니. 본 적이 있어도 3살이 어떻게 그걸 얘기해. 아니, 인상 차이까지 말했으면 진짜 아니야. 진짜 찐이지. 에이크가 정말 사후세계에 다녀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1942년 4월 미국 셰넌도어 국립공원 20대 남성 로이 설리번은 공원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태풍이 몰아치더니 설리번이 근무 중이던 망대에 떨어진 벼락. 불이잖아. 빨리 망대 밖으로 도망쳐야겠어. 그런데 그 순간 도망가는 설리번에게 내리친 벼락. 아유. 이 사고로 인해 설리번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아유.
미 국립낭뢰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해 동안 벼락에 맞을 확률은 138만 5,281분의 1. 아주 희귀한데요.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서 운이 가장 좋은 남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벼락을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할 텐데. 그럼요. 제일 재수가 없는 사람이자 제일 재수가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설리번이 벼락을 맞은 게 이때 한 번뿐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1969년 설리번은 출근 도중 자동차에 내리친 벼락을 맞고 기절. 그리고 불과 1년 뒤 집 앞마당에서 또다시 세 번째 벼락을 맞은 건데 위험천만한 벼락 사고를 3번이나 당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설리번은 극적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다 살았어? 다 살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맞았어? 또 맞았어? 1972년 네 번째 벼락 맞은 설리번, 1973년 다섯 번째 벼락 맞은 설리번. 이 네 번째 벼락은 근무 중이던 설리번의 모자에, 다섯 번째 벼락은 역시 근무 중이던 설리번의 왼팔에 떨어졌습니다. 저분 혹시 피레침 갖고 다니세요? 근데 이 정도면은 오늘 좀 맞을 때가 됐는데 이러겠다. 이거 요즘에 좀 뜸하네. 뭐하냐?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네. 아직도 끝이 아니야? 1976년 근무 중 문득 하늘을 본 설리번은요. 또 봐. 저 구름 불길한데 벼락이 내리칠 것 같아. 얼른 가자. 불길함을 느끼고 도망치려 했지만 구름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더니 결국 그 여섯 번째 벼락을 맞은 설리번. 그리고 1년 뒤인 1977년. 에이. 진짜 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실 거짓 가면 거짓이야. 저 모자 지금 벼락 맞고 구멍 났잖아요. 아니 피레침이야? 이 정도면 공원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저 안전한 실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실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분이 공원 경비원을 은퇴를 합니다. 네. 1977년 이번엔 낚시터에서 낚시 왜 하세요? 7번째 벼락을 맞았습니다. 낚시는 끌어당겨요, 선생님. 벼락이 그의 머리를 관통. 안타깝게도 설리번은 이 사고로 한쪽 청각을 잃게 됐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엑스레이. 자그마치 7번이나 벼락을 맞으며 죽을 고비를 넘긴 설리번. 이 믿기 힘든 실화에 그는 전 세계에서 벼락을 가장 많이 맞은 남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